네, 모닝 종목 이야기에 이어서 시장 전략과 우리가 관심 있는 섹터 전략 세우겠습니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FOMC 결과를 놓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좀 논란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사실 이제 주가로 봤을 때 큰 쇼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뭐 궁금한 건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금리 왜 내리는지, 그다음에 이제 성명서에서 경제 전망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그리고 파월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금리를 내린 이유로는 이제 고용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최근에 고용 시장이 물가도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고용이 나빠지는 조짐이 좀 있어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명서 내용상으로는 이제 경제 전망을 여러 가지 이제 표기를 하는데, 대체로 보면 성장 전망, 경제 성장 전망은 살짝 높이고, 실업률은 6월하고 이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 전망도 거의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 전망은 이제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고용이 조금 거슬리니까 금리를 내렸다. 이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게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 인하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도 역시 일맥상통한데, 뭐 크게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쪽보다는 고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뭐 연준의 책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연준이 신경 쓰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지표인데 이 중에서 이제 물가도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어쨌든 수입업자들이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물가는 안 올라갔고 고용은 좀 나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셀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가 가동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럴 만한 동기는 없었다라는 것이 됐고 또 하나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밀리지 않았던 건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프로 보고 계십니다만 아래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경기 침체 때 금리를 내렸을 때 주식시장의 반응이고요. 위에 올라가고 있는 차트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나빠질지도 모르니까 미리 좀 내려놓자 이렇게 했을 때 주식시장의 반응인데 좀 갈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침체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 미리 좀 예방해두자 이런 차원에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뭐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 이런 정서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FOMC에 대한 평가를 해봤고요. 사진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물론 뭐 어제 사진은 아닐 수 있겠지만 고민이 깊어지는 또 파월의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FOMC가 그래도 뭐 쇼크 없이 그죠? 뭐 노이즈는 있었지만 무난히 지나갔고 코스피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상승세인데요. 이후에 이제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뭐 연속으로 11일 연속이나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도 이후에 뭐 가장 연속적으로 길게 올라간 게 13일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좀 과열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에 또 연준 정책에 대해서 해석이 또 계속 분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만 해도 연준 위원들이 뭐 일제히 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9명은 금리 인하를 뭐 연내 2번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외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범위도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원했던 거는 뭐 스티브 미란이 표기했습니다만은 연내까지 추가적으로 연내 1.25%포인트 내려라 이렇게 원하는 건데 또 그렇게 맞춰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로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연속적으로 그만큼 밀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통 이제 주포하고 주도주가 있는 장세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중심에 반도체주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포와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역시 이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를 좀 꼽자면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관세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명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산업들별로는 25% 관세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때때로 또 이제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넘어가면 연준 인사들의 봉인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발언들이 계속 나올 텐데 좀 매파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연내 2번 추가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또 우려를 가끔가다 한 번씩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발적인 악재로 작동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줄기로는 이제 미국이 금리 내릴 때 우리 증시가
경기 침체 아닌 국면에서는 우리 증시도 역시도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도 뭐 추세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주도주의 흐름들, 섹터 전략일 텐데요.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있을 수 있는 관세 관련 노이즈, 이제 어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일부 그런 것들이 마침 조정이 있을 때 이제 핑계에 좀 빌미가 됐었잖아요. 반도체는 뭐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치고 나가면서 뭐 최고가죠. 지금 최고가 흐름으로 가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 이게 최근에 너무 강하죠. 아주 이제 압도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강세를 보이는 배경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펼쳐놓고 봤을 때 앞으로 1년 후에 실적이 어떤 게 가장 뚜렷하게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도 이제 반도체하고 방산을 많이 꼽을 겁니다. 근데 방산은 상반기에 많이 올라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을까 이런 어떤 물음표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은 뭐 챗 GPT 정도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 바이오에도 이제부터 응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에도 응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응용하는 범위에 따라서는 이 AI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열어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AI 반도체가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범용 반도체의 생산을 늘릴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 역시도 공급 부족 또는 어떤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황이 상당히 가파르게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효과인데, 삼성전자가 작년 또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장에 이제 골칫덩어리 같이 됐었잖아요. 근데 파운드리에서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나왔죠. 테슬라라든가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주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 못하면서 기존 반도체 갖고 버티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엔비디아에 언제 공급이 된다라는 걸 빼고 나서라도 주력 제품이라고 지금 이제 주력이 됐습니다만 이제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의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지금 뭐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따져놓고 봐도 거의 한 4위권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률이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예전에 없는 어떤 업황을 보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건 이제 하이닉스가 보통 우리가 PBR 밴드, 자산 가치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서 주가가 어느 위치인지를 보는데, 보시면 PBR 밴드상 상단을 뚫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투자 심리가 강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면 이 밴드 자체가 아예 그냥 위로 더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쉽게 고점을 예상해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이제 좀 실적 전망치가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조금 이제 매물 소화가 필요할 수는 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최근 흐름들은 사실은 두 기업이 기지개를 펴면서 소부장들도 수익률이 또 꽤 괜찮은, 해볼 만한 흐름이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오히려 소부장을 예. 지금에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보통 뭐 유니셈이라든가 아니면 원익 IPS라든가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네.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눈치 보고 있던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들어서 강해지고 이제 YC라는 네.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안 움직이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바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HBM 이외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삼성에 공급을 했던 기업들, 또 삼성이 미국 가서 투자할 때 어떤 같이 가기로 했다라가 이거 또 안 돼서 또 실적이 좀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했던 종목군들이 광범위하게 있어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담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소부장은 기업들이 워낙 많다는 게 좀 고민인 거죠. 그죠? 삼성전자를 살 거냐, SK 하이닉스를 살 거냐, 이런 비중 괜찮은데 소부장이 섹터도 많고 종목들이 많아서 몇 개 종목 좀 평상시에 괜찮은 기업들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증권주인데요. 양도세 대주 기준 50억으로 유지되면서 그 전에부터 좀 선반영을 했다가, 그죠? 예. 다시 또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증권주는 대표적으로 지수가 강할 때 수혜받는, 그러니까 증권 플러스 지주사는 이제 지수 강세장에서는 포테 꼭 담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종목이죠.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지수가 여기서 이제 멈춘다라고 보기 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주식시장에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고객예탁금 증가가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증가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난주에만 7조 원 넘게 팔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 이틀 후에 계좌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비율만큼 증가된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실질 예탁금을 또 따져놓고 보는데 그 자금 말고 실제로 들어온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져놓고 보는데 그걸 따져놓고 봐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 증가,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 증가, 그리고 가장 주식시장의 발목을 7월 이후에 2달 동안 발목 잡았던 게 정책 불확실성이었는데 이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 본다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홀로 소외된 섹터 자동차는 언제쯤 달릴 수 있을까요? 예, 자동차는 이게 사실 되게 독특한 게요.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나라 강세장일 때 상승 국면에서 소외받았던 적이 없었던 게 자동차 업종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압도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네.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항상 좋았었거든요. 차화정, 전차 랠리 이런 거 맞죠. 있었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맞아요. 됐었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 그 리먼 사태 이후에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이 파산 보호되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졌다 이런 어떤 평가가 좀 있었고,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가 번지다 보니까 자차로 돌아다니는 게 안전하다라고 해서 뭐 자동차 구매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곁들여졌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예전에 어떤 강세장에서 또 소외된 적이 없었던 자동차가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 관세 부분만 지나가게 된다라면 이제 주가가 안 올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돌릴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자체가 자동차는 어차피 할부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 할부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누적이 된다라고 봐서 이제 조금씩 아마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좀 모아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모아둔다. 뭐 주력 포트는 예. 아니더라도 그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막에도 있는데 금반지 사라고요? 예, 이게 참 용어 되게 잘 만드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금반지 용어 몰랐다가 이제 네. 제 채널 뭐 댓글에 금반지라고 어떤 분이 써주셔서 알았는데 금융 반도체 지주사 이런 것들이 현재 장세에서는 명백하게 주도주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도주 같은 경우는 따라붙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한 이틀 빠지면 3일 차이는 보통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좀 특징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같은 어떤 성장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금리가 내려갈 때 또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곤 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과 섹터 포트폴리오 전략 블루오코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